넷마블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55,500원이십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 텐데 네. 넷마블이 그래도 오늘 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한 3~4% 정도 오르고 있는데 게임주들의 네. 흐름을 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관세에 대해서 자유로운 산업은 어디일까? 음. 컨텐츠입니다. 네, 어. 게임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 엔터 컨텐츠. 저는 이 때문에 최근에 엔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넷마블도 이제 최근에 이제 마친 지스타 이후부터 해서 주가를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실제로 게임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건 아닌데, 음. 근데 그냥 봤을 때 상당히 인기가 높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요. 네. 나온 랩이라고 하나요? 네? 나 혼자만 랩이라고 봤습니까? 네, 맞아요. 네. 어머. 게임 이름이에요. 아, 네. 네. 예, 이제 그 컨텐츠가 저는 이제 출시된 지 꽤 됐긴 했지만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한중 교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커질 걸 예상해 본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래에 와서 주가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 게임 종목들을 다른 종목들과 두루 좀 지켜보시면은 지난해 대비해서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이 오래 지속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한 저점은 지난해 이미 좀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좀 반등 추세에 있었고요. 장기간의 박스권이 있었지만은 저는 다시 또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매도하기보다는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단에 대한 위치는 65,000원에서 7만 원 사이 이 구간이 아마 박스권 상단 테스트 위치일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의 현재 조정은 좀 기다리시고요. 아마도 연말과 연초 때는 효과가 좀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NC라든지 펄어비스, 크래프톤 이렇게 좀 큰 기업들 위주, 큰 베스트 이 게임들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봤었는데 네. 넷마블도 그 안에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을 잡아주셨고요.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운 업종을 뽑자면 뭐 컨텐츠, 게임 이쪽을 좀 짚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종목이 삼성 SDS고요. 매수가는 15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요거는 우리 이태우 대표님께 질문 드릴 텐데 지금 일단 수익권이시긴 한데 오늘 역시 조정이 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11월부터 좀 쭉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 SDS 그래도 뭐 클라우드 사업 쪽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근데 대신에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매수하신 금액대가 1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현재 주가가 14만 8,300원입니다. 거의 한 1에서 2% 정도 약손실권에 가져가고는 있는데 뭐 지금 구간에선 그냥 홀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비중까지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비중이 만약에 뭐 10%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기업을 중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 15%까지는 늘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의 이제 주가 위치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닙니다. 워낙 이 기업이 이제 지난 2017년도에서 19년도 때 현재 코로나 이전 성장률과 현재 성장률이 어느 정도 비슷하거든요. 그때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가져와 보면은 평균 PER 수준인 한 20배 정도를 현재도 같이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다라는 점 우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게 이제 주가가 앞으로 좀 반등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클라우드라든지 AI에 관련된 어떤 실적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년도에 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부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 그룹사 전반적으로 인력 감축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네. 그 말인즉슨 투자에 대한 집행이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삼성 SD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어떤 AI라든지 클라우드 부분에 투자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지만이 주가 반등의 어떤 탄력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뭐 증권가에서는 멀티플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20만 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16만 원 정도 부근에서는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매수하신 가격이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한다 하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리콘2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36,500원이라고 하십니다. 요거 우리 이광무 대표님께 네. 질문 드려볼 텐데 아까 보신 그 컨텐츠 종목은 관세와 무관했지만 이 화장품이야말로 진짜 관세랑
네. 연관 있는 쪽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맞죠. 아무래도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위주로 해서 수출 비중이 좀 더 높은 매출 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금 특히나 이제 주요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북미 시장인데 네. 미국에 있는 또 생산 루트를 아직까지 크게 확보를 못했거든요. 음. 물론 이제 온오프 라인으로 해서 파이프라인은 좀 많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관세에 대한 이야기 나온 시점에서는 사실은 화장품 종목들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36,000원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가 최근에 실적 공시 나오고 나온 다음에 주가가 좀 크게 밀렸고 네. 관세에 대한 언급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방향성 결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실 이 라인대를 이탈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오.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수출 기업 수출 산업에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시점에 굉장히 예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음. 반면에 그래도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반등을 기대하는 이유는 이번 주부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소비 시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은 좀 불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내용은 있어요. 다만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수출 제품들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좀 타이트하게 지금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23,900원 라인대까지 밀렸었거든요. 네. 조금 러프하게 본다라면은 23,500원 라인대까지만 딱 보시고요. 이 라인대 이탈한다면은 일단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연말에는 무조건 소비 시즌에 대한 포인트로 계속 살아나야 됩니다. 네네. 하지만은 매수가 위치까지는 사실 좀 부담돼요. 그래서 음. 반등한다면은 3만 원 라인 때부터 이제는 매도를 준비해 놓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밖에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방향성 결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짚어주신 3만 원 라인 부근에서는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고요. CJ E&M 들어와 있고 매수가는 75,500원이라고 하십니다. 요거 우리 이태호 대표님께 질문 드릴 텐데 오늘 지금 CJ E&M이 63,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요것도 이제 콘텐츠 쪽이잖아요. 네, 맞아요.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은 조금 살짝 먹구름 깨긴 합니다. 먹구름. 근데 네. 이제 25년도에는 먹구름이 좀 갤 수 있지 않을까. 음. 저는 사실 이 CJ E&M이 올해 연초부터 좀 이해가 가장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요? 왜냐하면은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K푸드 그다음 뭐 이제 K 붙으면 다 네, 좋은 네.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었던 가장 근본은 결국 K 콘텐츠였습니다. K 콘텐츠의 열풍으로 인해서 뭐 K 푸드라든지 관련돼서 어떤 뭐 K 뷰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많이 됐던 근본적인 것들이었는데 이 근본이었던 콘텐츠 기업들은 주가가 네. 많이 못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아이러니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구름이 좀 껴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이번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CJ E&M 같은 경우는 티빙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티빙의 적자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는 당장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좀 어렵지만은 내년도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티빙에 대한 적자폭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광고성에 대한 어떤 수익화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내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CJ E&M은 지금 현재 뭐 기업의 어떤 재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홀딩하시고 적어도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계속 바라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비중 자체도 그렇게 부담이 없는 선으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현재 구간에서 조금은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한 절반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제 상단으로 올라갔을 때는 매수하신 금액이 한 75,500원 구간인데 이 자리가 지난 7월, 8월, 9월 구간에 계속 지켜줬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의 자리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매물들이 좀 쌓여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매수가 부근 정도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대신 만약에 외국인이라던 어떤 메이저 수급들이 강하게 유입된다라고 하면은 그보다 좀 더 상당 구간이 한 77,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조금 너프하게 긴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적자 흐름 때문에 뭐 당장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 또 내년을 기대해보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로 상담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주전자재료에. 네, 대주전자재료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대주전자재료 148,300원에 네. 13%에 알겠습니다. 13.3%.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종목 저희 이광무 대표님이랑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주전자재료 14만 원대 갖고 계셔가지고 걱정이 참 크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제가 이제 상담 중에 이제 그 비중을 잘 못 들었는데 비중이 네. 얼마나 갖고 계세요? 13%에 14%, 13%. 13%. 네. 저는 대주전자재료를요 단가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도록 비중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네. 통화를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주가의 위치는 아직까지 2차 전지 종목들이 자유롭진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네. 저가권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카테고리 따라가 보면은 결국에는 테슬라 모터스거든요. 근데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모터스 향 관련된 2차 전지 소부장은 저는 그래도 탄력이 클 거라고 봐요. 그 중에 한 종목이 대주전자 재료예요.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내년도에 테슬라에서 저가형 전기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전체 시장의 대세는 효율이 높은 전기차에 대한 출시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대중국을 제재하는 이유가 저가형 전기 자동차에 대한 견제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효율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요, 소재에서도 좀 다른 게 일단 대주전자 재료가 실리콘 음극재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 포인트가 향후에 효율 높이는데 중요한 재료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조금 더 깊게 좀 단단히 좀 기다리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변동성이 커서 7만 원대까지 내린 적은 있긴 한데요. 다시 한번 7만 원대를 기대하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최근에 와서는 8만 원대는 줄곧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8만 8천 원하고 8만 5천 원 요 사이면은 저는 비중을 일단 늘려놓으셔도 괜찮겠다. 그러면 네. 비중을 그만큼만 네. 사는 만큼만 하면 되겠네요. 예, 20% 채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낮춘다라면은 그래도 11만 원대 초반대까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면요. 반등했을 때 11만 원 언저리나 아니면 10만 원 후반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산 만큼 조금 덜어내셔도 돼요. 왜냐면은 2차 전지가 한 번에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도 2차 전지는 걱정은 돼요. 다만 제가 보는 포인트는 탄력을 봤을 때 2차 전지 종목들은 좀 한정 정도로 좀 올라올 것 같은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계속 단가를 낮추면서 대응하자. 그리고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트럼프의 리스크가 사실은 시장에서는 학습 효과가 될 것 같고 기대하는 거는 점차 중국에 대한 색깔을 빼면 효율이 높은 자동차 그리고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포인트로 해서 전기차 캐즘이 단축되는 거.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하락 추이를 보였던 2차 전지가 추세가 박스권, 비추세로 가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나서 다시 상승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근데 시간을 드려야 돼요. 최저점을 못하려면 자꾸 빠져서. 네. 네,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네. 가격을 잘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가졌으면 좋겠고 종목 선택은 현재 위치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주전자 재료 괜찮은 회사고 그리고 다른 여타 2차 전지 소부장들보다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모터스 그리고 효율 높이는 포인트. 그래서 저는 밀도에 관련된 재료들은 다 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주전자 재료예요.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충분히 좀 믿음도 될까요? 네. 그리고 네. 2차 전지 소부장 또 한 게 있거든요.
2차전지 소부장 네네. 어떤 걸 또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고 ETF 아, 있다든지. 네네. ETF 제가 상품명을 알려주셔도요. 그 네. ETF 지금 저도 찾아봐야 되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비중이 높은지를 제가 또 찾아봐야 알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냥 큰 포인트에서는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방어력이 좋아요. 예, 아, 변동성은 그래요? 있지만은 아직은 네. 밀리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일단은 소부장 ETF 갖고 계시다라면은 지금은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 어떤 종목을 비중이 이게도 제일 높은지 몰라가지고 혹시 물 타도 되나? 아니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2차 네. 전지가 아주 자유롭진 않아요. 다만 네, 근데 대주전자 이거, 재료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네, ETF 2차전 이것도 45860인데, 4, 55860. 860 네네. 2차 전지 소부장이네요. 제가 이제 네네. 요 상품이 어떤 인덱스 갖고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이것도 많이 물려주세요. 이거는 더 사지 마세요. 예, 아, 저도 그래요? 아직 상품이 어떻게 비율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응. 종목에 대한 그냥 크게 봤을 때 지금은 팔는 자리는 아닌데 더 사는 자리도 아닙니다. 예, 아, 그래. 예. 이것도 많이 물려 있거든요. 차라리 대주전자에 집중해서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에코프로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89,500원이라고 하시네요. 요거는 우리 이태호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 텐데 2차 전지들이 뭐 월요일에 그 노스볼트 파산 신청 네. 관련해서 조금 꿈틀했던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유광무 대표님은 2차 전지 그래도 조금 아직 리스크가 남아있다. 걱정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네. 대표님은 에코프로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120선 구간을 돌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난 이제 9월 구간에서 해당 자리 저항받고 또 이제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해당 자리 좀 밀리는 움직임들 나타났었는데 네. 단기적으로 이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뭐 기본적 분석에서도 그렇고 기술적 흐름에서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대신에 매수가가 혹시 얼마였는지 매수가가 네. 89,500원입니다. 89,500원이요. 네.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매수가가 아주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음. 매수가 부근이 120선 이 장기 이동 평균선 구간 정도는 되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는 해당 자리까지는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런 리스크를 굳이 가져가면서 뭔가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 우선은 정리하고 다른 쪽에 조금 더 트렌디한 섹터에 갈아타는 전략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내년 1월 20일 이 미국 내에서의 정책 흐름을 보면서 전기차 수요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공략하는 시점을 좀 뒤로 미루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두 분 모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정책들이 좀 정해지는 걸 보고 길게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뭐 매수가까지 반등은 나올 테니 그때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살펴보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삼성전기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5만 1,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삼성전기 네. 요거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잖아요. 요것도 네.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매수가 대비해서는 네. 오늘도 뭐 11만 원, 3천 원 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기? 항상 진정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기에 대한 솔직한 생각은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대형 IT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3분기에 있었던 실적에 대한 아쉬움은 사실 이때 당시에 환율이 좀 조정세에 나왔었기 때문에 환율 이익점이 좀 줄었다. 네, 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이후부터 해서 환율은 꾸준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주가는 그 부분들을 좀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네, 아니에요. 내내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영역 안에서 IT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일단은 MLCC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고 있지만은 마진율에 대한 부분들이 참 고민되는 시점이라 실적이 아직까지는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IT 핸드셋 부분 안에서 들어가는 뭐 PC나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 사실 마진율이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무너진 적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LG 이노텍 같은 네, 경우에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의 판매량이 생각보다 선방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실적 공시 이후부터 푹 빠졌어요. 이유는 기존에 납품했었던 애플의 부품
가가 좀 단가 경쟁에 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이라고 달라질까? 똑같을 거예요. 아무리 일감 밀어주기가 있다 하더라도 단가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수요에 대한 예측이 지금은 좀 둔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말과 연초 때 어떻게 보면은 IT 제품군들이 소비 시즌과 맞춰서 수요가 늘어나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예측이 지금은 주춤해요. 그러니까 여론 자체가 부정적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아마 많이 팔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은 3분기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데 주가는 아직까지는 방향성 못 잡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론이 안 좋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위치일 것 같고, 그리고 환율적인 이 고환율 속에서는 IT 종목들은 사실 괜찮거든요. 네. 근데 수출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관세, 네. 그게 또 걸림돌이죠. 수출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좀 결합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기가 필요할 것 같고, 주가로 본다라면은 지금 수급적으로 했을 때 삼성전기 최근에 주 매수 가담되고 있는 게 개인들의 물량, 기관들에 대한 참여는 사실 저는 리밸런싱 효과라고 봐요. 11월 중순 때부터 해서 대형주들 안에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리밸런싱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수익을 다 까먹었던 연기금들 급작스럽게 이제 11월 달에 재정비하고 있어요. 그 포인트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기대는 하는데, 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까? 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음. 다른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LG 이노텍이 변화되는 거를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얘가 바뀌면 삼성전기도 바뀔 것 같고요. 삼성전기 바뀌면 얘도 바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형 IT 종목들 바뀌는 시점을 아직은 조금은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대응은 하지 마시고, 손절 대응은 이미 늦었고,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네, 홀딩. 알겠습니다. 이야기 되겠습니다. 뭐 수출 관련 실적 관련 좋은 것과 나쁜 게 좀 겹쳐 있는 상황이다 보니 기다려야 하는 위치인 건 맞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같이 언급해주신 LG 이노텍 흐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동신건설 들어와 있고요. 23,25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태호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 텐데, 이거는 사실 그 정치 테마주로 네. 봐야 될까요? 뭐 기술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사실 이 동신건설의 개별적인 기업의 흐름, 그 주가 말고 이제 어떤 펀더멘탈을 보게 되면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기업이 어떤 재무적으로도 봤을 때도 건전성은 있는 기업이에요. 보시면은 유보율 자체도 뭐 2000%가 넘고 부채 비율도 15% 수준대. 굉장히 이제 무차입 경영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시장에서 이 기업을 정치 인맥주로서 네.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주가의 흐름 자체가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어떤 개별 기업의 어떤 사업성에 대한 가치를 보고 이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별 특정 인물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최근에 그 해당 연관되어 있는 인물의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조금 해소됐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반등도 나타나는데, 얘는 이제 지금 구간 또는 매수가 부분 한두 차례 정도 변동성이 나올 때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과거에 특히나 제가 이 기억을 좀 많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는 이 종목을 이제 악몽으로 좀 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상한가 연상, 그다음에 이제 와, 계속해서 네. 가다가 네. 2020년 12월 24일 날 마찬가지로 시초가가 상한가로 만들어졌다가 당일날 변동성이 마이너스 60%가 나왔어요. 오. 그래서 이런 식의 변동성이 워낙 강한 흐름들이 정치 인맥주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만약에 뭐 지금대로 흘러간다면 다음 대선 때도 대권 주자로 나올 수 있겠죠, 그분이. 근데 그거를 이제 기대하고 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한번 반면교사 삼다는 차원에서 시장에 어떤 교육비 냈다라는 차원에서 약손실이 나온다 하더라도 빠르게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간결하게 좀 짚어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정치주로 분류됐다는 특성상 이미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거 짚어주셨고, 약손실이 나오더라도 조금 정리하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문자로 들어온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모신 소재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12만 1,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요거 우리 이광무 대표님께 질문 네. 드려볼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매수가가 12만 원 네. 부근이시고 현재가가 6만 5천 원 부근입니다. 이거 진짜 속상하실 것 같은데. 네.
역시 2차 전지 쪽이잖아요, 대표님. 네. 아, 참 12만 원대 갖고 있어가지고 네. 이야기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음, 어떡합니까? 이거 버텨야지. 버텨야죠. 네.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대주전자재료 이야기하면서 얘는 제가 선호합니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똑같은 음극재 산업도 하고 있지만은 코스모 신소재를 아직 선호하진 않아요. 어, 예. 주가가 말해주듯이 사실은 좀 많이 좀 내렸고, 그리고 올해 초에 상장, 그러니까 그 올해 초가 아니라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이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거는 코스모 그룹들이 뭐 다른 여타 2차 전지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대폭 성장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는 모멘텀이 되겠지만 시설 투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때 이제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 투자를 너무 안 해서 아쉽다는 평이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를 너무 적극적으로 해도 부담은 될 수 있어요. 네네. 기업이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는 지금 실적에 대한 추이가 조금은 감소 추이에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국내에서 양극화에 대한 설비도 늘려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이 이제 해외 현지 생산을 또 투자를 진행할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전기차 캐즘이 단축된다라면은 모멘텀만 할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전기차 캐즘에 대한 시간이 아직도 늦어지고 있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코스모 신소재 잠재적 모멘텀이긴 합니다만은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될 것이고 실적은 깎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음극재 기업들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전고체 키워드가 따라와 줘야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전고체의 이제 가장 큰 변수는 전해액 전고체가 이제 그 전해액 전해질이 고체화되는 것이지만 네. 여기서 효율성을 높이는 거는 실리콘 이제 음극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전고체 영역으로 봤을 때도 코스모 신소재가 저는 최선호주는 아닐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전고체의 물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을 먼저 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아쉽지만 2차 전지 종목들이 좋을 때는 동반 상승하는 종목이지만은 우선순위에 있는 종목은 아닐 것 같다는 네네. 생각에 저는 반등 시 매도 관점. 다만 12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위치에 잘라내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시간을 두고 기다리셨다가 9만 원대, 10만 원대 오면은 그때서는 비중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실적 수익가 좀 감소하고 있는데 또 투자까지 늘리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열어봐야 알겠다. 결국에는 반등했을 때 좀 매도하는 관점으로 9만 원, 10만 원 선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보이는 종목씩 하나씩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태호 대표님부터 네. 어떤 종목 좀 눈에 들어오세요? 유한양행이 좀 보이네요. 유한양행. 네, 유한양행도 보이는데 네. 여기 뭐 질문이 이제 유한양행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만약에 이거는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뭐 다른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펩트론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업종 통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사실 지금의 어떤 성장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굳이 지금 시점에 진입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당연히 지금 홀딩은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은 조금 그냥 기다리자. 왜냐하면은 이번 상반기부터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랐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금리 인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거에 따른 이제 산업의 성장 수혜를 가장 많이 반영을 했었던 섹터인데 네.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시장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우려감들이 나와주고 있는 게 네. 국채금리의 강세, 그러면서 강달러 현상, 그러면서 이제 이번 12월 FOMC에서도 그 금리에 대한 동결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매크로 환경 자체가 제약바이오 섹터의 어떤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현재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이런 흐름들이 있을 때 신규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트럼프 이 정책에 따른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좀 너무 많이 걱정이 높은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수치가 찍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 취임 이후에 보게 되면은 에너지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또 하락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수입 물가는 올라가고 에너지 물가는 하락하는 이 상쇄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다시 한번 이제 어떤 그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인하 기조를 좀 만들 수도 있고 시장의 분위기도 그거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오면은 유황양행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잠깐 쉬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자. 그러면 뭐 1월 20일 이후 네. 이쯤을 보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건가요? 뭐 사실 취임 시점이 1월 20일이긴 한데 네. 뭐 시장에선 그거보다 빠르게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기점 적어도 이번 4분기는 잠깐 쉬자 알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바이오는 조금 네. 이따가 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 우리 이광호 파트너께서는 채팅창에서 좀 보이는 종목 아니면 네. 업종 있을까요? 네, 이 안에서 눈에 띄는 거는 레인보우 로보티스 언급이 있어서 네. 요거 하나만 레인보우 좀 같이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뭐 상담은 아니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지금 현재 강한 모습을 해서 5%대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강조드리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수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라면은 엔터 그리고 로봇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티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었는데 대박천국 2부에서 제가 한 달 동안 갖고 온 종목이에요. 잘했죠? 네. 네. 일단은 최근에 오름세가 좋아서 좀 좋은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포인트 이야기 드릴게요. 휴머노이드가 현장에 투입되는 원년의 해다. 내년이요? 올해. 올해. 네, 이미 투입이 되고 있어요. 네네. 물론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국한돼서 들어가고 있긴 한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비용을 받으면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상용화에 대한 시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휴머노이드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줄을 이룰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개발 최초 개발사는 레인보우 로보티스예요. 카이스트에서 휴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네네. 보셨죠? 그 만든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티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때 이제 예년보다는 좀 빠르게 삼성전자의 조직 개편안이 나올 것인데 아마도 이제 대대적인 반도체 사업부터 해서 뜯어고치기 나올 겁니다. 네네. 그런데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한다면은 로봇 사업 제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또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삼성전자 콜옵션 행사를 지금 안 할 것 같아요. 언제 해도 또 무방한데 대신에 시장에서는 그거를 화제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말과 연초에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보자. 아마도 채팅창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티스 쏜다라는 글이 네네. 있어서 아마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좀 더 보자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로봇 관련해서 이 종목 많이들 주목을 하시는 것 같던데 말씀하신 네. 것처럼 삼성전자가 주목하는 또 새로운 먹거리이기도 하고 연말 연초 이벤트도 짚어주셨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상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LG 디스플레이이고요. 네. 그 매수가는 23,430원. 네. 비중은 10%예요. LG 디스플레이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이태호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질문해 주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점심 식사는 잘 하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식사 좀 잘 드셔야 되는데 일단은 네. 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궁금하신 부분 좀 상담 받고 또 맛있게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네. 매수가가 23,000원 구간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 주가에서 만약에 매수가까지 올라가려면은 거의 한 135% 정도는 올라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비중 자체가 한 10%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네. 잘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LG 디스플레이의 전망 자체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지금 시점엔 고려하셔도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망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 LG 디스플레이가 올해까지는 좀 부진할 수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실적 혹시 잘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실적이 네네. 계속 적자를 그쵸. 유지하다가 네. 올 말에 이제 그 흑자 전환을 이제 막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정확히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제 화면도 잘 보이시죠? 네. 네, 지금 화면 보시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1분기와 2분기, 3분기 때 계속 영업 적자가 나왔어요. 근데 네. 다행인 부분은 그래도 이 적자 폭을
갈수록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 4분기 때 말씀하신 것처럼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흑자 전환도 유의미한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이거를 봐야 될 때 결국에 이 LG 디스플레이가 주요 이제 메리트로 볼 수 있는 거는 OLED 쪽 사업입니다. 근데 OLED 쪽에 대한 IT용 이 패널 출하가 그동안 좋지 못했었다가 이번 4분기 때부터 조금은 긍정적인 전망 바라볼 수 있고 특히나 앞으로 OLED 쪽을 2025년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이 OLED 쪽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게 애플이에요. 네. 네. 근데 애플 같은 경우가 이번에 아이폰 시리즈랑 그다음에 아이패드 시리즈 신규 이제 제품들 출시되면서 OLED 패널 탑재를 본격화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원래 그동안 OLED가 너무 좋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침투된 게 많이 없어요. 퍼센테이지가 3%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좋지 못했던 건 맞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4분기에 흑자 전환 어느 정도 유의미한 구간을 만들 수 있고 내년도에 이 OLED에 대한 어떤 성장 흐름들이 본격화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 그래도 네. 내년까지 한번 바라봐야 된다라는 느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현재 뭐 밸류에이션도 뭐 PBR 자체가 선행 PBR이 한 0.8배입니다. 장부 가치보다는 기업이 싸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은 이제 주가 자체는 부담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상승 탄력이 없었을 뿐인 거고 내년도를 바라봤을 때는 상승 탄력 기대해 보셔도 된다. 그래서 지금 비중 10%에서 좀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5에서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 고려하셔도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또 알고 가셔야 될 게 매수 금액이 사실 너무 높기는 해요. 네. 예, 그래서 매수가까지 오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장기적인 플랜이 나한테 좀 맞다라고 하시면은 5% 정도 매수하시고 내년 한 해를 계속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네.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끌고 가는 게 좀 어렵다, 그 성향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반등 시에 좀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근데 반등 같은 경우도 상단에 매물대가 좀 많이 있는 게 한 13,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좀 이 두 가지 플랜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맞는 쪽에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 네. 상승 시 조금씩 분할 매도로 이렇게 네, 말하자면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네, 그럼 만약에 지금 저는 사실 너무 이제 3년간 보유를 했는데 주가 상승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손절을 그냥 결심해야 되나 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정말 어떤 장기적인 플랜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OLED 쪽은 이 애플 주도하에 이제부터 좀 개화되는 단계고 본격적으로 이 OLED 출하가 늘어나는 게 2026년, 27년이에요. 네. 네. 그때 정도까지 보실 수 있다면 끌고 가시는 거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 구간에서 반등 시에 조금씩 비중 축소 대신에 그냥 네. 축소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종목에서 수익이 좀 발생할 때 같이 네. 차감하는 형식으로 가면은 음. 계좌 손실은 좀 방어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네네네. 혹시 너무 또 궁금하신 감사합니다. 거 있으시면은 다음에 또 문의 네. 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로 들어왔던 종목 LG 디스플레이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종목이 SK 이터닉스입니다. 매수가는 18,300원이라고 하시네요. 요거 이광무 대표님께 네. 질문 드려볼 텐데 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 최근에 그 네. SOFC 이야기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네. 좀 봐도 될까요? 트럼프 인수위 그러니까 당선인 통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하죠. 네네, 그쵸. 특히나 이제 뭐 풍력과 태양광을 나누었을 때 풍력에 대한 또 이야기들을 좀 상당히 세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SOFC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 사업이고 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소 에너지를 붙여서 만든 연료 에너지 ESS인데 네. 보통은 이제 이 장치가 이 큰 컨테이너만한 크기거든요. 이제 이 장치가 신재생과 함께 항상 동방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많이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재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는 그 시점에서는 부정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전력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도 좋았었고 전선 관련된 종목까지도 여전히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관점 본다라면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피해로 해서 같이 떨어졌지만 저는 SOFC라는 키워드 자체는 조금 더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오.
그러니까 트럼프 피해주로 보이진 않고요. 네. 오히려 인프라 관련된 종목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가 위치가 좀 많이 부진하고요. 그리고 거래 유입 자체가 좀 뜸해졌는데 분봉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거래 회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격 지지가 지금 현재 30분봉으로 다시 보면 이 추세에 대한 라인이 좀 우하향인데 이 라인대를 돌아서기 위해서는요 30분 봉상에서 지금 보시는 파란색 이동 평균선이 있어요. 이게 30분 봉의 60선인데요. 제가 이제 360이라고 해서 30분 봉의 60선 이 추세선이 돌아서는 정배열 자리에서부터 추세가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포인트를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SK 이터닉스는 사실은 최근에 주가는 좀 아쉬웠지만은 네. 바닥 지지는 좀 그래도 예상되고 있다. 그 라인대를 돌파하는 거는 30분 봉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8,000원 라인대인데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은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수하신 가격 이 현재 위치가 지지되면은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에서는 조금은 비중 축소 관점.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남들이 팔고 싶은 위치이니까 17,00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매도 관점. 지금은 일단은 돌아서는 거를 기다리자. 내용은 아주 피해 종목은 아니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완전한 피해주는 아니고 오히려 좀 인프라 관련주 쪽으로 네.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바닥 지지는 예상되고 지금 돌아서는 걸 일단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대한항공 들어왔고요. 매수가가 27,000원이십니다. 우리 이태우 대표님께 네. 질문 드릴 텐데 뭐 중국 관련해서 여행주 계속해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 아시아나랑 합병 이야기 맞아요. 이쪽도 나오는데 네. 대한항공은 어떻게 보세요?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네. 이제 주가도 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이 항공사에 대한 어떤 관점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강력 홀딩하자. 매수하신 금액대 27,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객 수요 자체 그 수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대감들은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향 어떤 물량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성 자체가 그래도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물 사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매출이 전년 대비 계속해서 고성장 2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강력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역시나 지금 이 아시아나와의 합병 이슈 자체가 사실 지난 한 4년, 5년 동안 계속 끌고 오다가 이제서야 좀 본격적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항공산업 자체가 원래 규모의 경제입니다. 워낙 네. 이 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 협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우위에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항공과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메리트적인 요인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 최근에 이 항공주들의 주가 움직임 보게 되면은 100% 이상 올라간 기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네. 네, 그거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의 항공업종은 그렇게 좋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역시나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합병 이슈가 지지분진했던 그 요인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근데 그것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워낙 여팡 자체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중에 가장 친화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 정책이죠. 네. 그래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 셰일 오일 기업들의 어떤 투자 유치와 그러면서 이제 공급에 대한 생산량 자체도 늘릴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가는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가 더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보통 이 여객 관련해서 항공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크로 관점에서는 유류비가 떨어진다,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뭐 대한항공 PBR 0.8배 수준대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부담 없다. 거기다가 어제 마찬가지로 거래량도 일부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이 저항 구간대를 잘 돌파해놨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26,000원의 저항 구간은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업황이라든지 이 분위기를 고려해 보면은 충분히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 이상도 바라보셔도 괜찮다는 점. 그래서 강력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합병 결과 나오면 뭐 더 잘 갈 거다. 유가 관련해서도 결국 안정이 될 거고 지금은 추세적으로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좀 전망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금호건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4,400원이라고 하시네요. 요거 이광무 대표님께 질문 드릴 네. 텐데
지금 금호건설 보니까 뭐 결국 네. 주택 시장이 좋아져야 오를 거다 실적이 이런 네. 의견도 있던데 네. 금호건설 어떻게 보세요? 금호건설뿐만 아니라 저는 건설주들을 최근에 잘 안 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건설사 하나하나에 어떤 이벤트 뉴스들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솔직히. 네네. 근데 이제 금호건설을 보니까 최근에 어느덧 벌써 이만큼이나 올라왔어요. 주가 차트는 2,600원대 찍고 나서 거래량도 한 차례 움직임이 또 있었고 3,500원대까지 단기 상승도 상당히 컸었는데 네. 그래도 관심이 안 갈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건설주 자체가 말씀 주신 것처럼 주택 지표가 좀 개선되는 시점이 있어야 되고 금리 인하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한편으로 있었겠지만 네. 사실은 그보다는 먼저 경기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네. 계속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걱정은 내년에도 클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이저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택 지표뿐만 아니라 해외 이 건설 플랜트 산업이라든지 이런 수주가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것도 저는 아직 안 찾아보고 있어요. 건설사에 대한 관점이 아직 크게 시장에서 주도할 것이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금호건설이 왜 올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변동성이 나왔던 이유는 최근 리포트를 좀 보면 금호건설, 금호그룹 안에서의 구조조정, 그러니까 부실한 내용들을 좀 덜어내면서 네. 다시 기업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로 회생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은 일시적일 것 같고요. 네. 장기화되는 데까지는 지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건설주가 다시 눈에 띄는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건설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제 개인적 선호이긴 하겠지만 당분간은 안 볼 것 같고 매도 관점 볼 것 같고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4,400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위치에서 이 자리 빼는 거는 좀 사실 어렵고 최근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반등을 기대해야 될 것 같고 최소한의 최근에 봤을 때 DL, ENC 이 대림건설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바닥 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의미 있는 저점 라인대를 좀 지지켜주는 모습이에요. 이런 걸 기대해 본다라면 금호건설의 의미 있는 라인대는 사실 가격 라인대가 3,600원, 500원 정도 이상 최근에 가격보다 더 올라왔을 때 네. 이 위치인데 이 위치의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당장 정리는 어렵고 반등했을 때 3,600원 전후부터는 고민 좀 해야 된다. 매수가까지 기다리는 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장 정리도 어렵고 매수가까지 올라오기도 조금 어렵겠다. 왜냐면 건설사 이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 자체가 지금 크지 않은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전략 이렇게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제2호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2,200원이라고 하십니다. 이태호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 텐데 제2호 지금 오늘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16,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요게 뭐 이소페타시스의 인수설 요런 게 있던데 네. 관련해서 제2호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뭐 사실 이 기업은 지금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부진합니다.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인데 결국에 이 기업의 어떤 주가 움직임 같은 경우는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그룹에서 최근에 이 동사에 대한 어떤 인수 추진한다라는 이슈도 들려왔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탄소 나노튜브 관련해서 삼성 SDI에 이거를 공급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최근에 이제 거래량 좀 실어주면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이런 거래량들이 실린 것들은 이 기업의 어떤 가치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 흐름을 기대하는 그런 움직임들 정도에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위치 자체는 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조정 나왔을 때 거래 없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 뭐 추가적인 하락 흐름보다는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해당 박스권 흐름 매수하신 금액대부터 현재 구간 요 안에서 박스권 흐름이 좀 더 예상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다음 차례 때 한번 어떤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빠르게 좀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앞으로 뭔가 이 모멘텀도 좋고 그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뭐 이 박스권 상단 돌파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 부근으로 올라와 줄 때 이게 매수가 부근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좀 정리하는 쪽. 그렇다고 지금 시점에 뭔가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비중만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래서 제이오는 박스권 상단 정도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이오 지금 시점에서는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SOS랩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9,000원이라고 하시네요. SOS랩 이광무 대표님께 네. 질문 드릴 텐데 요거 뭐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들리는 종목이고 네. 오늘 크게 올라주면서 지금 네. 수익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SOS랩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지금 빨리 설명해야 돼요. 네. 지금 급등 VI 걸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9,000원 라인 때문에는 물려 있다가 오늘 지금 방금 회복하신 거예요. 네네. 일단 지금 절반 파세요. 네. 왜냐면 단기 급등에 따라서 이제 시세에 대해서 정고점 테스트 나올 때입니다. VI 걸리는 위치에서 일단 절반 팔고 수익 챙기시고 물려 있다가 지금 2달 만에 올라오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일단 내 자금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제 VI 대응하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빨리 따라오고 있는 종목들 같이 가려서 보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피런티어가 따라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직전에 있었을 때 탄력은 얘가 더 좋긴 했었거든요. 네. 일단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SOS랩이 대장주 역할로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장주에 대한 추이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서 이번에 VI 풀리면은 일단 절반 팔고 그리고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를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 때 혹은 정리 가격대로 지정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면은 일단 두 번째 가격대는 1,500원 라인 때 1,500원 정도 위치에서는 차익 실현 또 일부 차익 실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막 네. 빨리 말씀하시니까 저까지 다급해졌는데 지금 일단 급한 자리예요. 네. 일단 급하니까 들으셨죠? 네. 일단 절반 매도하라고 절반 파세요라고 정리해 주셨고 VI 대응하시고 이후에 전략까지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진칼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83,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이태호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한진칼 요거 좀 찾아보니까 뭐 밸류 네. 관련해서도 좀 언급이 되는 종목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뭐 밸류업 관련해서도 이번 연초에 이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이제 뭐 11월, 12월부터 반등 나와주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1, 2월에 가장 반응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한진칼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급등 흐름들 한 번씩 연출이 됐었던 걸 네. 보면은 밸류업과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관심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밸류업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대신에 이제 이 한진칼은 그거 밸류업보다는 아무래도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네.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이번 빠르면은 12월 초 정도가 되면은 네. 합병 승인이 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진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몸집에 대한 연결 그 자회사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이제 성장 흐름들을 더 반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고점 트라이도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매수하신 부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홀딩하시되 매수가 돌파하고 나면은 너무 욕심부리기보다는 약수익권에서 좀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한진칼 뭐 방금 제가 말했던 밸류보다는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흐름에 따라서 좀 주가 추이가 움직일 것 같으니 매수가 돌파하셨을 때의 전략을 또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상담. 저희 오늘 상담에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 오토에버 들어왔고요. 매수가가 16만 원이라고 하시네요. 이광무 대표님께 질문 드릴 텐데 요것도 사실 자율주행 네. 관련주잖아요. 네. 관련해서 요것도 빠르게 봐주실까요? 예.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에 비해서는 아직 여유가 많아서 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SOS랩하고 동일하게 이제 자율주행 키워드인데요. 저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자율주행 키워드를 대응한다라면은 첫 번째 보는 게 SOS랩, 네. 프론티어를 먼저 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는 라이콤, 라니스, 모트레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네. 이런 종목도 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현대 오토에버를 장기적으로 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 정도 되면은 저는 단가를 더 낮추셔도 되고 비중을 더 늘리셔도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이 추가 자금이 없다라면은 그냥 매수가 그대로 들고 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는 정말 자율주행 키워드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제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무인 그 택시 같은 경우에 네. 자율주행에 대한 그 시스템이 실제로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도시가 완전히 이제 무인 택시화가 오.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거든요. 네. 캘리포니아.
캘리. 네. 네. 저는 발음이 안 되니까 그냥 정확하게 캘리포니아.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달리는 일도 이제 멀지 않았다고 봐요. 오. 왜냐면은 구글이라든지 뭐 특히 구글의 웨이모 같은 시스템 같은 경우에 차량을 직접 만들지 못하니까 이제 현대차에게 파운드리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달리고 있는 무인 택시가 웨이모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현대차의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은 뭐 구글이 담당하겠지만 네. 이 안에서 기술 공유가 되지 않겠어요? 음. 일부라도. 음. 그러면 현대 오토에보가 상용화되는데 상당히 기대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올라온다라면 저는 올해 연중 신고가 위치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고점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사도 괜찮다.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1차적인 목표가는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18만 원. 그 다음에는 20만 원. 네,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아까 살펴봤던 종목들이랑 같은 자율주행이지만 요거는 좀 더 장기로 보는 네. 종목, 캘리포니아 쪽의 그 자율주행 이슈도 짚어주셨고 굉장히 전망을 좋게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29,600원이라고 하십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1.7% 정도 빠지고 있고 22,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또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매수하신 금액대까지 올라오려면 한 40% 정도는 더 올라야 네. 됩니다. 그래서 좀 갈 길은 멀리 음.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라올 때마다 이 저항 구간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만약에 이제 내 성향 자체가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가기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네. 만약에 장기적인 성향이 맞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이제 길게 보시면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왜냐하면은 일단 앞서 제가 그 LG 디스플레이 설명을 드릴 때 OLED에 대한 산업 흐름 자체는 어쨌든 이제 애플 주도하에 26년, 27년 OLED 관련 패널들이 이제 탑재된 제품 출하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전망이 좋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근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관련해서 지금 고객사 내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 가지고 있던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유율 회복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올라갈 때마다 조금 매도하는 전략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신사업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게 이제 수산화 리튬 관련 양산하는 것들이 내년 원래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수산화 리튬 가격 자체도 좀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산 시점을 좀 뒤로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업에 대한 부분도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점유율 축소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딜레이된 부분 이런 걸 감안하면은 주가의 추세적인 반등 시점을 기대하기에는 당장은 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때마다 그래도 최근에 거래량 좀 실어주면서 11월 14일, 15일 구간대 바닥은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잡아줬어요. 그래서 반등 시에 1차적으로 25,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28,000원 정도 자리대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본업과 신사업 모두 지금 아직은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갈 길이 조금 멀다.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봤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코아시아요. 코아시아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9,580원에 10%요. 9,580원에 10%요. 네네. 알겠습니다. 요거 이광무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질문해 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강무 네,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9,000원대 가격에 갖고 계셔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코아시아 어떤 점을 보시면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계실까요? 글쎄, 그건 네. 그때 기업의 내용이 방송에서 조금 많이 네.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요. 금방 그래요.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네. 지금 네. 반토막 나가지고. 모멘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네.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조금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그래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곧잘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코아시아는 반도체 모멘텀에 너무 거품이 많다라고 느껴요. 예. 어, 우리가 이제 뉴스도 좀 보시면은 저도 지금 좀 전에 이야기 주시면서 빠르게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칩넷이라는 단어는 언급되는 건 너무 좋아요. 이제 우리가 HBM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뜰 수 있는 게 CXL이고 그 다음에 칩넷이라는 이런 플랫폼이거든요. 뭔가 이제 반도체를 양분해서 서로의 이제 뭔가 합쳐지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거나 그리고 제조해서 올라가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도 저는 사실 많이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해요. 예. 더 추가해서 하면 안 돼요? 처구 추가하면서 하지 마세요. 저는 이 종목을 뭐 딱히 좋아하지도 않지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기업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공식 대리점이라는 뜻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하냐면은 반도체 생산할 때 그냥 제조하는 회사가 있기도 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설계를 하는 것에 대한 SI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코아시아 같은 대리점 업무 기업들은요 단순한 설계를 다 받아와서 단순한 반도체를 생산해 주는 역할이고 그리고 일부의 설계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 도면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로직 넣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단순한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조업들은요 마진율이 굉장히 작아요. 왜냐면 생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제품들을 중간에 도매상 역할로 해서 소매상 쪽으로 연결해준 역할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반도체 뭔가 설계 능력이 부각이 되면서 뜨는 종목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다른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그냥 코아시아는 차트 보고 사세요. 코아시아는 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저도 반도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종목 접근이 좀 아쉽다. 아마 들어갔을 때는 차트가 좋아서였을 것 같아요. 아마 전문가들이 추천했었어도 차트가 좋아서 추천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차트가의 좋은 면이 훼손되면은 매도를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9,000원대라서 저도 좀 속상하거든요. 왜냐면은 반도체 다 힘든데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반도체여야 되는데 이 종목은 저는 사실은 지금도 거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세로 차트적으로 이야기 드렸을 때 지금은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단계적으로 현재 위치 그리고 그 다음 위치가 7,000원, 6,500원 요 위치가 계속 박스권처럼 움직였으니까 저는 6,000원대 지금은 기다리셔야 돼요. 6,000원대 오시면은 그때는 그냥 미련 없이 매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다리는 도중에 이 종목이 현재 위치에 있다. 근데 시장은 좋아졌다. 얘는 아직도 못 올랐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바꾸셔야 돼요. 지금은 대부분이 힘들고 대부분 내려왔기 때문에 또 그냥 똑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내용 있는 회사, 좋은 회사, 그리고 뉴스나 아니면 뭐 거래량이라든 하여튼 이런 변수를 해서 올라오는 다른 종목들이 더 있을 거니까 그때도 못 올라오면 얘는 사실은 저는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매도 관점을 유지하시고요. 시장이 좋아질 때 얘 안 올라오면은 그냥 매도. 예. 그리고 시장이 좋아질 때 얘도 같이 좀 발걸음 따라온다. 그러면은 차트적으로 그냥 박스권처럼 6,000원대에서 매도. 네. 아마 그 시점이면은 더 좋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 안 좋은데 같이 기다리고 있는 위치고 종목 선택이 좀 아쉽습니다. 반도체 만약에 다시 보더라도요. 얘는 보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화로 들어온 종목 살펴봤고요. 저희 지금 오늘 계속해서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래에 나가는 번호로 상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는 02-6676-0361번, 문자는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문자도 많이 살펴봤고 전화도 해봤으니까 채팅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GS 리테일 지금 보니까 인적 분할 마지막 날인데 50% 팔고 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관련해서 이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GS 리테일 하면은 이제 편의점 사업부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네. 어떤 호텔 사업부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크게 그쵸, 없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호텔 사업부가 분할되면서 내일 모레죠. 11월 29일 날 신주 배정되고 그다음에 12월 1일 인적 분할되고 23일 날 이제 변경 상장, 재상장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 중요한 본업에 대한 그 흐름 자체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은 이제 그 편의점 사업부 실적 자체가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하긴 했었습니다. 워낙 소비 침체랑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진했는데 워낙 그 이 편의점 사업 자체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가까운 지근거리 사업이고 그 다음에 24시간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경제 불황에 상당히 방어가 잘 되는 사업 오.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호텔 같은 경우 워낙 이제 호텔신라의 주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텔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흐름 자체를 이제는 털어내고 네. 본업에 대한 강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GS 리테일의 이번 분할 이슈는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그동안 이 박스권 상단 구간, 이 현재 이 자리죠. 지난 6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던 이 자리를 이번 시점에 이 해당 이슈로 인해서 이벤트로 인해서 돌파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 구간으로 좀 볼 수 있는 기술적으로 봐도 25,0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고 기업의 이제 적정 밸류를 본다 하더라도 25,000원 구간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GS 리테일은 개인적으로는 현재 잔여 물량은 조금 더 잘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잔여 물량은 계속해서 가져가자 이런 쪽으로 그 편의점 쪽 사업이랑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태우 대표님 한 가지 해주셨으니까 우리 이광무 대표님도 네. 채팅창에서 뭐 채팅.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이나 이런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채팅 중에 카카오가 있습니다. 카카오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인 선호에서는 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먼저 선호를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물론 이제 두 종목은 같은 방향성으로 음.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요. 네. 특히나 카카오의 뉴스보다는 네이버의 뉴스가 조금 시발점이 됐다고 봐요. 네이버가 지금 사실 카카오보다 먼저 그러니까 AI 프로그램을 소개를 했었고 네. B2B, B2C까지 진행되고 다시 한번 이제 AI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제 주목을 같이 받았고 카카오는 오랜 기간 동안에 소외됐던 점에 대해서 인터넷 기업들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카카오에 대한 부담은 사실은 여전히 아직도 드리워 있는 오너 리스크, 또 신뢰도의 문제.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저는 어느 시점에서는 카카오에서 네이버로 이동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많이 빠진 측면에서 주가의 위치는 이제서야 바닥을 좀 이제 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 위치까지는 너무나 좀 부담이 되는 위치. 네. 제가 오늘 유난히도 상담하는 게 좀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종목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한결같이 이야기는 하거든요. 잘라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잘라야 돼요. 의미 있는 시점과 의미 있는 구간. 시장이 좋은데 내 거 안 가면 잘라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한 위치가 위험한 구간을 지금 변곡점을 만난다면은 과감하게 쳐낼 필요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빠진 위치에서는 일단 기다리셔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기업 회생에 대한 문제는 아마도 한 해 두 해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 연말까지도 카카오에 대한 이 내부적 이슈가 해소되는지도 기다려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물타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비중 15% 비중 높은 건 아닌데 네.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을 먼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카카오로 넘어오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지수 반등이 좀 시간을 두어서 1년, 2년 투자해서 올라온다라면은 5만 원 라인 때까지는 사실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기업에 대한 신뢰도 문제인 거지 과거 차트 비하면은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위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이 뭡니까? 4분의 1 토막인가요? 빨리 계산해 주세요. 예.
4분의 1 토막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좀 많이 빠진 위치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위치는 좀 더 시간의 인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AI 산업에 대한 키워드로 간다면은 기업의 수익은 굉장히 무궁무진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 본다면 저는 네이버를 먼저 더 선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오는 거는 땡큐, 추가 매수는 금지, 그리고 추후에는 네이버 이동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 카카오는 손실폭이 너무 커서 지금은 매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뭐 사실 정말 신뢰를 잃었다 이런 얘기가 많았던 기업인데 일단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금지, 추후에 네이버 이동 해주셨으니까 네이버까지도 좀 참고를 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미반도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19만 6,200원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태호 대표님, 네. 이거는 진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러게요. 네. 6% 가까이 빠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미반도체 어떻게 네. 전략 세우실까요? 네, 일단은 매수하신 금액이 역사상 제일 고점에 딱 매수를 하셨어요. 19만 6,200원 6월 14일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미 뭔가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그 타이밍은 좀 놓쳤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 이게 현재 주가 대비 반등을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 네. 반등이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매수하신 부분까지 나오기에는 좀 더 시장에서 어떤 다시 한번 그 지난 상반기 때만큼의 기대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현재 시점에서 그거를 기대하기 좀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 기업의 그 내년도의 흐름을 감안해 보면은 충분히 한 10만 원에서 13만 원 부근까지는 반등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최대 고객 사양 TC 본더에 대한 우선 공급 구도는 25년도에도 유지가 될 겁니다. SK 하이닉스 향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게 이 TC 본더에 대해서 이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 대한 어떤 물량들이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그 최대 매출처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는 있지만 네. 이원화가 된다 하더라도 25년도 연간 현재 가이던스 컨센서스에 대한 실적 1조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내년의 실적 그리고 올해의 예상 실적 대비했을 때 좀 과도하게 빠진 경향은 있다라는 점. 대신에 지금 이 흐름이 당장의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그 미국 내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자체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기타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전체적으로 이 투심이 위축되고 있고 지금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제 출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의 수급 자체도 AI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의 반등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긴 관점으로 보면은 그 13만 원 부분까지는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이제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구간에서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아.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인내를 하시고 반등 시에 한 13만 원 부근대 그때 흐름을 보면서 이 구간에서 갈아타는 전략을 가져갈지 아니면은 이 구간 돌파에 대한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구간인지 그때 시점에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진짜 매수가랑 굉장히 많이 멀어지셔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당장의 반등은 좀 어렵겠다. 길게 보자면 그래도 13만 원 선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고 보셨으니까 손절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오른 후에 이 정도 가격대에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서현 2화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4,000원이라고 하시네요. 서현 2화 지금 오늘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12,000원 부근인데 그래도 손실폭이 막 엄청 크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뭐 네. 최근에 그 텍사스 공장 네. 이런 이슈도 있었고 서현 네. 2화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이 못 가는 거 저도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적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특히나 이제 이 현대차 그룹이 지금 해외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높이면서 그렇죠. 네. 국내 협력사들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인데 네. 참 못 가고 있어요. 네. 저도 이 종목을 방송에서 소개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음. 뭐 서현이와 뭐 성화이테 뭐 기타 등등의 종목들 많이 이야기 드렸었는데 근데 못 가더라고요. 그럼 저도 방송에서 손절 나오는 종목이에요. 단기 수익은 나오겠죠. 네네. 근데 생각보다 멀리 못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미뤄뒀다가 나중에 크게 한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인도 법인 상장하고 난 다음에 현대차가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또 할 예정이니까 네네. 그러면은 인도에 대한 거점도 있고 미국에 대한 거점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괜찮다. 뭐 대표적인 회사가 화신, 서현유화 이 회사들인데 조금 아쉬워요. 그냥 못 가고 있는 게 왜 이렇게 못 갈까?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네. 솔직히 못 가는 이유를 명확하게 꼬집어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네. 국내 판매도 괜찮고 해외 실적도 괜찮고. 근데 언젠가는 좀 미뤄뒀다가 상승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14,000원대 가격대는 손실 보지 마시고요. 네. 기다렸다가 수익 꼭 내셨으면 좋겠고 올라온다면은 저는 17,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볼 것 같고 이 시점에서 다시 따져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은 자동차 부품 중 안에서 코리아 FT만 좋거든요. 네. 왜냐면은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성격을 띈 종목들만 주가가 안 떨어지고 좋아요. 대표적인 회사가 이 회사고 또 현대모비스가 HL 만도도 못 가는데 현대모비스는 주가는 괜찮아요. 네. 현대위아보다 얘는 또 괜찮아요. 두 기업의 실적 차이는 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서현이와도 기대를 합니다. 뭐 실적이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기업 분석표 보셔도 서현이와에 대한 주가 매출에 대한 우상향적인 모습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영업이익률 체크해 보아도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실적 괜찮고 해외 모멘텀에 대한 퍼포먼스도 괜찮을 것 같고 현지 생산 라인 가지고 있고 기다리면은 좀 빛을 보지 않을까. 오. 그렇다고 신규 매수는 굳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음. 왜냐면은 지금은 잘 되더라도 차라리 현대차 완성차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기아차를 선택하든지 현대차를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신규 매수는 굳이 나중에 좀 더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은 그때 보셔도 늦지 않다. 다만 시청하시고 계시는 시청자분은 손실 보지 마시라. 수익을 기대해 본다라면은 적어도 17,000원 라인 때까지 이야기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진짜 못 오를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기다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는 권장하지 않지만 손실 보지 말고 17,000원 구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이네요. 이번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36만 2천원이라고 하십니다. 방산주들 최근에 이제 좀 빠지면서 뭐 네. 모멘텀이 소멸됐다. 요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소멸됐다 보시나요 혹시? 아니요. 저도 아니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 이런 대규모 수주 산업 그리고 이제 워낙 고부가치 제품 판매하는 이 섹터 자체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도 있고 조선도 있고 이 전력기기 같은 기계 업종들 이런 것들은 현재 시점에서 결국에 그 수주에 대한 잔고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면서 네. 내년도 내후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정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시점에 반영하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만 과연 그러면은 이제 내년과 내후년에 올해보다 더 많은 수주 잔고를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우선은 이제 방산 쪽의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도에 이제 더 많은 수주 물량들 기대해 볼 수 있는 그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이제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요인은 미국 내에서의 이 어떤 투심 악화, 센티먼트 악화가 일론 머스크 CEO의 어떤 발언에 따른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아무래도 워낙 이 국방 지출에 대한 부분을 좀 축소하겠다. 이 말인즉슨 당연히 투자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어떤 가치에 있어서 그런 투자에 대한 성과들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은 현재 시점은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 다시 한번 뭐 실적 시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래하게 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우려였구나라는 분위기만 조성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네. 워낙 이제 많은 이제 상승이 나타난 국면에서 이제 매수를 신규 진입을 했는데 만약에 근데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을 잘한 상태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추가 매수 그리고 좀 더 너프하게 밀린다라는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뭐 추가 매수는 따로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해당 자리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매수가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은 매수가가 많다,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중은 해당 구간에서 좀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게 맞고, 만약에 비중 자체가 그렇게 부담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전고점 트라이까지 계속해서 노려보셔도 된다라는 점. 그래서 방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급락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에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보다는 투시 마카에 대한 움직임이다. 그래서 네. 오히려 당분간은 이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셔도 괜찮은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방산 쪽 그래도 뭐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다. 단기적인 투시 악화로 인한 흐름이다. 전고점까지 지켜봐도 괜찮겠다고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봤고요.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중공업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2,100원이라고 하시네요. 삼성중공업 그래도 뭐 수주 쪽에서 계속 좋은 얘기들 들려오고 있고 실적도 계속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 오늘 네. 그래도 12,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조선주 나와서 당연히 수익이시겠지 좀 안심하고 봤는데 12,100원이면은 오늘 사신 거예요? 아, 네. 일주일 이내에 사신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자리에서는 비중만 잘 관리하신다라면은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는 조선주들이 가장 핫한 섹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2기 정부의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네.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삼성중공업이 최선호 종목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도 빠지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돈 잘 되는 이 배를 만들어야 돼요. 배. 선박. 예, 선박이라는 단어는 아닌데. 네. 네.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중공업도 그런 결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LNG 선박하고요. 컨테이너선이 돈이 잘 돼요. 네. 지금 이제 고무화진에 대한 선가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얘기드리지만 삼성중공업도 컨테이너선 수주를 따내거든요. 네. 얼마 전에도 뉴스 나왔고요. 네. 그런 측면 본다라면은 더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비중 관리 꼭 잘하셔야죠. 얼마의 비중이라고 이야기는 못 봤지만 일단은 손절 라인대라든지 타이트한 대응 보신다라면은 11,500원 짧게 보셨으면 11,500원. 좋겠고 수익 나신다라면은 남들보다는 추세에 늦게 들어가신 거니까 단기도 챙기면서 또 그 다음에 중장기도 염두하는 네. 그런 전략을 보셨으면 좋겠고 조선주는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한 섹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지정하는 거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네. 일단 임의적인 시각에서는 트럼프 취임식 지정까지 네. 연말까지는 살아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조선 수주 같은 경우에는 발주가 연말까지는 좀 몰아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도 저는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비중을 너무 공격적으로 담지 마라. 관리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얘기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단기도 중장기도 보시라는 전략 짚어주셨고 조선주 사실 지금 정말 가장 중심이 되는 섹터이고 연말까지도 좀 살아있을 걸로 보이니까 비중 관리만 좀 잘 하시라고 이렇게 전략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도 살펴봤고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 많이 보이는 종목들, 뭐 업종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호 대표님 먼저 네. 어떤 거 좀 궁금하세요? 보니까 이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좀 올라왔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좀 많이 올라온 것 네네. 같아요. 뭐 퓨런티어도 올라오고 HL 만두도 맞아요. 올라오고 하는데 일단은 큰 흐름상에선 동일합니다. 제가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막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네. 트럼프 행정부의 결국 정책 방향성을 보면은 장기적인 플랜에서 가장 핵심은 규제 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결국에 이제 최근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법인세 인하라든지 뭐 이런 개인 소득세 이런 감면들은 결국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져갈 건데 미국의 재정 수입의 70%를 차지하고 네. 이거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뭐 관세 부과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메꿔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나오는 게 국채 발행 증가 이런 것도 나왔지만 이번에 또 재무장관 이제 지명되신 분은 국채 발행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많이 발행하지 않을 거다. 그렇죠. 제한적일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처럼 지원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민간 기업의 어떤 투자 유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 규제 완화를 꺼내들 수밖에 없고 네. 거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일론 머스크 CEO의 이 회사들 밸류체인 기업들 보면은 뭐 자율주행, 우주항공, 로봇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최근에 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변동성이 워낙 강한 국면이긴 하지만
이거를 너무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퓨런티어, HL만두도 워낙 현대차 내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자율주행 밸류체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 모두 다 큰 방향성을 보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 뭐 일부 변동성 나오고 최근에 뭐 19일자에 강한 변동성 나오고 이런 구간 크게 흔들릴 필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잘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같이 좀 봐주신 것 같습니다. 퓨런티어랑 HL 만도 확인해 봤고 방향성은 뭐 비슷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광호 파트너님도 네. 뭐 어떤 관심 가는 채팅창 댓글 있을까요? 지수 한번 봐볼게요. 좋아요. 코스닥 지수를 분석해 주세요. 그러네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이야기 드리면은 네.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코스피하고 비교해서 얘기 드릴게요. 네. 코스피의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전장에 한 차례 정도 내렸다가 금방 곧 회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전장에 10시 구간대 추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때 제 기억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낙폭을 좀 줄여 나가면서 그 반등에 대한 힘으로 해서 주가가 좀 올랐고, 네. 근데 이 비슷한 시기에 코스닥은 못 갔어요. 음. 이때는 지금 그 이후부터 해서 줄곧 못 갔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못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수 자체는 사실 주도주가 부재한 상태에서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네. 막연하게 기술적인 하락 브레이크를 놔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고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전장에서 시장에 주도주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2차 전지 종목들이 일부 상승했지만은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종목들이 하락하는 것에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지수의 움직임들은 좀 제한적이었어요. 음. 그런데 지금 막 저희 상담하는 시간 동안에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 딱 시가총액 상위 보시면은 알테오젠 주가 반등했고요.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뭐 휴젤, 삼천당 제약, 셀트리온 제약 이와 같은 대형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브레이크가 나왔다라는 것. 그러면은 지수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이제는 과도하게 빠지는 거를 좀 챙겨오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밀고 나갈 주도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만 본다라면은 사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형주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시장 같다. 다만 근데 주도주는 아직도 없다. 네. 전체 하락 종목 개수가요.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922개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약보합권, 하락권.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는 위치예요. 네. 그냥 기술적 위치에서는 그냥 브레이크를 좀 염두하고 그러면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주도주의 출현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 혹은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개별주 대응 그냥 짧게 대응하셔야 돼요. 코스닥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수에 대한 걱정을 피해 간다라면은 대외 변수를 피해갈 수 있는 종목들, 환율에 대한 내용들도 피해가고 그리고 트럼프 관세 내용들도 피해간다면은 저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엔터주, 컨텐츠 쪽, 네. 그리고 로봇주 이쪽으로 조금 뭔가 좀 거시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네. 좋겠다. 그 나머지 종목들은 정말 단타밖에 없다. 짧게. 네, 주도주가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저도 뭐 대표님들 여러분들이랑 방송을 네. 하다 보면 대부분 주시는 전략이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사실 그런가요? 어쩔 수 없다. 네. 이런 쪽. 근데 저희 대표님은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 분석까지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이 샤페론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4,400원이라고 하시는데 요거 우리 이태호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샤페론 오늘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네. 보실까요? 일단 샤페로는 그냥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3,500원 구간 이탈 안 하면은 홀딩, 이 구간 이탈하는 움직임 나오면은 조금은 비중 축소 또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 샤페론이 최근에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샤페론이 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관련해서 이 경구용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이라고 하는 모멘텀에 따라서 올랐는데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그렇게 매끄럽진 않아요. 네.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 일라일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가 오르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올랐던 요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비만을 질병으로 이제
규정 짓고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것들 보험 수가 적용하겠다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르긴 했는데 사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좀 레임덕 기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된 분 네. 로버트 F 케네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신약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맞아요. 네네.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여팡 자체가 이 정책적으로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 많았던 게 암젠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네. 그 기업이 이번에 이상 결과를 내긴 했습니다. 뭐 성공했다라고는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값을 발표하다 보니까 역시나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어떤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샤펠은 또한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기대감에 따른 부분들 그에 맞춰서 현재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리적으로 봤을 때 3,500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 매수하신 부분까지는 어떤 반발성 수급에 의해서 올라줄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해당 자리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적인 하락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해당 자리를 유심히 잘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이 진짜 지금은 조금 관심에서 벗어난 부분인 것 같아요. 위축된 이유들 좀 짚어주셨고 해당 자리 잘 지켜보자고 추세적으로 하락하는지 눈여겨보시라고 조언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이광우 대표님이 네. 장식해 주실 건데 들어온 종목이 후성이고요. 네. 매수가는 9,500원이라고 하십니다. 네. 매수가랑 조금 멀어진 상태죠. 음. 오늘도 후성 빠지고 있는데 네. 이쪽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네. 일단은 다른 반도체 종목들 대비해서 실적 부진에 좀 크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신생 사업으로 좀 키우고 있었던 2차 전지 사업까지도 좀 부진한 상태이다 보니까 네. 그 실적이 좀 하락이 좀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기업 분석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지난해까지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추이도 외형적 성장도 좀 줄어들었고 네. 영업이익률도 적자 전환됐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후성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 쪽이나 2차 전지 쪽에서 특수가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네. 그냥 업황이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단은 후성은 2차 전지 사업보다는 반도체 쪽 먼저 이야기를 먼저 좀 보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화학 소재 기업들이요. 사실은 반도체 쪽에서 먼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밀려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반도체 종목들 장비가 좀 먼저 움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재 쪽 특히나 이제 특수화학 소재 기업들은 조금 후순위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특수가스 쪽 본다라면은 솔브레인 주가를 먼저 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주가는 많이 밀렸죠. ENF 테크놀로지 이 기업도 주가가 좀 못 가고 있고 네네.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동진 세미캠도 안정적인 매출 구조 가진데도 얘도 못 가고 있어요. 후성은 더 후순위거든요. 이들 네. 종목들 중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겁니다. 예, 반도체 업황부터 바뀌어야 되고 네.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여야지 움직일 거고 그리고 대신에 그들 종목 안에서 우선적인 뭐랄까 우리가 설국열차 보면은 머리칸이 움직여야지 꼬리칸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칸에 있는 종목은 아니다. 네. 후순위에서 따라가는 거니까 조금 기다림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9,000원 라인대에서 차트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사실은 지금은 내리더라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금 뭔가 아직 계기를 못 만나서 밀리고 있는 것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이 떨어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이 움직이려면요 엄청난 거래량이 좀 동반돼서 시장에 대한 기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거래량이 유입돼서 움직인다라면은 저는 7,700원 정도 라인 여기서부터는 비중 관리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홀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홀딩 하시지만 순서가 좀 밀려 있고 많이 기다려야 네. 된다라고 좀 짚어주신 부분 그리고 7,700원 라인에서는 비중 관리 하시자 이렇게 좀 전략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